노트북 LM을 실행시킵니다. 구글 앱스에 위에 그러다 올려놨죠. 이렇게 생긴 거 노트북 LM. 자, 그 다음에 노트북 LM에 로그인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노트북 LM에서 새로 만든 노트북 LM은 지금 보듯이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자료 출처, 그 다음에 채팅창,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채팅창, 그 다음에 만들어진 보고서를 기반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스튜디오. 이 스튜디오는 이 출처와 채팅 단계를 넘었으면 스튜디오는 그냥 원 클릭 원 결과예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뭘 만들 수 있는가만 생각하고 알고 있으면 돼요. 오디오 리뷰, 슬라이드 자료, 동영상 자료, 개요, 마인드맵, 보고서, 플래시카드, 퀴즈, 인포그래픽, 데이터표 이렇게 다양한 걸 만들 수 있는데 이 노트북 LM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시 공부하면서 얘를 잘 활용하면 진짜 공부한 것들 요약한다든지 정리한다든지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문제 만들어 보고 또 각종 여러분들 전공 쪽에서 시험 칠 때 그 텍스트 자료나 정리된 자료를 넣을 수 있다면 넣어놓고 이 출처 쪽에다 올려놓고 문제를 내가 교수님이 낼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LM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야 되고 언젠가 2026년도에 정영필 교수로부터 이 노트북 LM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날이 올 겁니다. 자, 얘는 처음에 얘는 노트북 LM을 시작하자마자 일단 자료부터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얘를 먼저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없어도 눌러도 여기서 소스 추가를 누르면 항상 이게 떠요. 계속 추가시키는 거예요. 추가시키는 거고 우리 제미나이나 챗GPT의 특징 중에 환각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생성형 AI가 가지는 특징인데 무슨 이야기냐, 내가 보고서든 어떤 제미나이한테 프롬프트를 줘가지고 뭔가를 요청을 하면 자기 결과를 아주 그럴듯하게 잘 줘요. 그러면 심지어 얘가 약간의 창조 기능이 있어가지고 없는 것에 대해서 물어도 얘가 좀 어떤 경우는 좀 각색해가지고 비슷한 거를 가지고 결과를 내줘요. 근데 그 결과가 너무나 그럴듯하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야,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진 거니까 맞겠지. 근데 어떤 경우는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좋은 말로는 창작인 거고 안 좋은 편으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걸 이제 우리가 환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노트북을 내면 그거를 거의 대부분 막을 수 있게 해줍니다. 왜? 내가 보고서를 만드는데 여기에 소스에 올라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만을 기반으로 얘가 만들기 때문에 그런 환각 현상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 자료를 잘 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핵심은 이것만 잘 주면, 내가 그럴듯한 근거만 잘 주면 이 만드는 과정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와 거의 다를 바 없고, 그럼 저기서는 그냥 원클릭으로 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병원 낙상사고 관련된 거죠. 병원에서의 노인 낙상사고에 관련된 건데 얘에 대한 근거 자료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여기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미리 예시를 잘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잘 활용하면 좋은데, 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를 보내줄 거고, 타이핑하기가 좀 작은 양이 아니죠.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카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먼저 준 요거를 쭉 긁어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 웹에서 새 소스 검색,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이게 다른 거 할 때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자, 병원 낙상사고 예방 보고서, 요거는 이제 내가 풀고자 하는 지금 주제죠. 주제 부분을 그 문제마다 여기다 요 부분에 넣으면 되고, 위안, 현황파, 근거 마련, 대안 제시를 찾아 주어까지는 그대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은 요 부분이죠. 이거는 문제마다 우리가 지금 잘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뭐 의료기관 평가 인정원, 요거는 뭐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좀 치더라도 대한간호사 협회까지는 그나마 알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보고 학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모르죠. 이런 것들은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병원 낙상사고 예방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해. 이에 필요한 근거할 만한 사이트 3개 혹은 5개만 알려줘 해가지고 나오는 거를 여기다가 설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고민을 또 들을 수가 있죠.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쓰면 돼요. 국내외 공공기관 및 전문단체, 학술 및 임상 연구 사이트 등을 참조해라 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하고 요 주제 부분 요게 문제마다 달라야 될 건데 그 부분은 요 부분은 문제가 없죠. 문제는 요 부분인데 데이터 수집을 어디서 하라는 거죠. 요거는 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주제를 주면서 이 주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공적인 사이트 3가지 뭐 5가지만 알려줘 해서 나오는 그거를 여기다가 문제마다 참조하는 사이트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공통된 것도 있겠지만 자 그러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패스트 서치가 있고 딥 서치가 있어요. 딥 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제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건데 어쨌든 딥 서치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참 찾습니다. 이건 자료 찾는 게 워낙 중요하고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꽤 진행을 합니다. 5단계에 걸쳐서 하는데 일단은 검색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1단계 완료라고 되어 있죠. 이제 2단계 넘어갔어요. 2단계까지 완료했고 2단계까지 완료 결과 처리 중 자료 찾는 데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노트북 이름이 일반적인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그 환각 현상을 없애주기 때문에 또 얘는 철저하게 근거 중심 그래서 우리 간호 쪽에 의학 쪽에 과학 쪽에 굉장히 맞는 모델이기도 해요. 공적인 자료들을 먼저 찾고 그 공적인 자료들을 기반으로 보고서든 PPT든 자료들을 만들기 때문에 좀 믿을만 하죠. 환각 현상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걸러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인생은 노트북 LM을 알고 나기 전과 후의 인생이 달라질 걸로 봐요. 물론 얘를 잘 활용한다고 봤을 때 얘를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오늘 앞으로 간호 일을 하는데 엄청난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꽤 걸리죠. 자료 찾는데 여기 자료 찾는 데가 워낙 여러 군데고 여기 가서 찾아보고 저기 가서 뒤져보고 저기 가서 뒤져보고 일단 초록을 가지고 다 서치를 합니다. 제목이나 초록을 가지고 그래서 해당되는 게 일단 다 가져오고 가지고 오면서 기본적인 처리도 합니다. 그래서 요약 가져오자마자 요약을 바로 해줘요. 이런 자료들이 지금 뭘 기반으로 작성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딥서치를 해서 그래요. 패스트 서치하면 아무래도 금방 끝나겠죠. 이제 결과를 분석 중이래요. 다 서치는 끝난 것 같아요. 완료했어요. 29개 소스 의료기관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현황 분석과 증거 기반 대응 체계 소스 29개를 찾았다라고 해요. 주요 소스는 20개고. 그래서 이걸 가져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내용들을 쫙 이렇게 가져와서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바로 그냥 참고문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참고문을 형식 주고. 그리고 그 중에는 29개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이 체크를 해제해가지고 이 보고서에 포함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사용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자기가 찾다 보니까 이거는 뭐 로그인을 해야 된다든가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제 요약 들어갔죠. 이런 것도 느낌표 이렇게 I 돼 있는 것들은 URL에 연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연결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아예 방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뭘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이제 요약을 조금 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거 자기가 자동으로 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뭐 영문으로 된 거는 포함 잘 한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뺄 거 없는 것 같아요. 대충 보면 뭐 괜찮은 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약간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걔는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그런 1차적인 필터링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입력을 해서 좀 더 구체화를 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아니면 더 뭐 빠진 게 있다든지 했을 때 소스를 또 추가해 가지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파일도 여기다 넣어 가지고 보고서에 참여를 하고 싶다 하면 파일 업로드를 해도 되고 유튜브에 있는 어떤 특정 사이트에 있는 유튜브 내용이 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가지고 또 참여를 시키고 싶으면 또 넣으면 되고 이건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땡겨오는 경우고
여기도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할 때 붙여넣기 기능으로 또 추가를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근거 있는 자료들을 다양하게 추가를 시켜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보고서를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잘 만들기 위한 문구가 있겠죠. 여러분들 준 것 중에 두 번째 거 이거를 좀 맞죠. 컨트롤 C 해가지고 요 두 번째 여기다가 입력 컨트롤 V. 자, 이것도 보세요. 신규 간호사 대상 낙상, 요거는 이제 주제마다 다르게 하면 되죠. 교육용 슬라이드 15장 구성하고 20장, 요거는 이제 분량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고려해서 짜달라. 다음은 어떤 거냐. 일단 슬라이드를 구성, 요거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그 다음에 행동 지침은 특별하게 뭔가를 요구할 때요. 그럼 요거는 요 행동 지침부터 체크리스트 여기까지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미 이 제미나이에서 요거 보고서가 작성이 돼 있죠. 그죠? 얘를 아주 핵심적인 특징에 대해서 5줄로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 돼요. 걔를 요 자리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요 자리에. 그러면 이 문구도 이제 우리가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상은 핵심이고 어려운 것인데, 이런 거 만들 때도 그냥 그대로 사용할 부분 그대로 쓰고 바꿔줘야 되는 두 부분이죠. 이것도 제목 부분하고 그다음에 요 뒤에 행동 지침부터 여기까지인데, 요거는 제미나이를 통해서 일단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걔를 5줄로 요약을 해달라 해서 여기다가 카피를 하면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를 제출하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약해 주죠. 그럼 여기 좋은 게 여기 뒤에 보면 숫자가 있죠. 이 숫자가 뭐냐면 이거를 실제 여기에 자료에서 어디에서 참조했는가를 여기서 숫자로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 내용 하나하나마다 그냥 여기서 만들어내서 적은 게 아니라 이 근거들을, 이 데이터들을, 소스 데이터들을 근거해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다, 아니면 뭔가 세부적으로 뭔가 좀 봐야 되겠다 하면 얘를 누르면 이쪽에 소스 쪽에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어디서 참조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굉장한, 우리가 참조를 했을 때 그게 실제 어디에 있었는가를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알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고서상에 숫자가 있는 거는 그걸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너무나 보고서가 잘 만들어졌어요. 아니, 보고서가 아니고 요약이고,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보고서를 만들 거면 얘를 누르면 돼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해서 보완이 끝났다, 이렇게 좀 진행 단계에 대해서 끝났다 하면 이제부터는 누르면 돼요. 자, 슬라이드 먼저. 슬라이드는 발표 슬라이드냐, 자세한 자료냐, 한국 언어 선택한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 내가 추가적으로 할 설명 있으면 하는데 뭐 대충 그대로 생성하면 돼요. 그럼 생성 들어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장짜리 인포그래픽도 만들어 보죠. 인포그래픽도 보면 스타일을 선택하라 그래요.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 한 장짜리니까 배경되는 이미지를 이런 스타일 할 거냐, 귀여운 뿜뿜하는 거 할 거냐, 프로페셔널 할 거냐, 과학적인 거 할 거냐,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할 거냐, 클레어, 진흙, 찰흙 스타일 배경을 올록볼록볼록하게 진짜 진흙처럼 할 거냐, 에디토리얼, 대충 이런 예시가 보여지고 있죠. 안내형, 블록, 레고 블록 식으로. 얘를 한번 눌러볼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눌러보세요. 나 이거 눌러볼게요. 다양하게 눌러보세요. 다양하게. 그래야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공유해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 있고 상세가 있는데, 일단 베타 버전 사용할 수 있네요. 그죠? 상세 한번 해볼까요? 이 베타로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수준 높은 것들은 사용해 보는 게 좋아요. 나중에 유료로 넘어가면 사용 못할 수도 있으니까. 생성. 그러면 인포그래픽 만들어 들어가고, 이 하다가 한번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자료가 또 보강이 되잖아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또 다른 놈이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이 생성 버튼을 누른 시점에서의 자료들을 참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보강이 됐다면 다르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보강된 내용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번 누를 필요는 없어요.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특히 PPT 슬라이드는 나중에 퀄러티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기가 막힙니다. 인포그래픽은 한 장짜리니까 먼저 만들어질 거예요. 인포그래픽을 예를 들어 다른 것 스타일로도 만들어 보고 싶으면 또 눌러가지고 재미로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생성하면 또 만들어져요. 이렇게 인포그래픽이
아깝게 날라가 버렸네. 어쨌든 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제출은 나중에라도 하세요. 자, 요것도 나중에 제출할 때 공유로 제한됨을 반드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자 그룹에다가 내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그래픽 만들어졌죠? 인포그래픽은 만들어졌습니다. 클릭해 보면 이게 레고였는지 일본 애니메이션 레고네, 그죠? 먼저 했던 거. 기가 막히죠? 예쁘죠? 이거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리고 사실상은 이 정도 이렇게 만들어 달라 라고 전체 15장짜리를 한 장짜리로 이렇게 요약해서 만들어 달라고 외부 업체, 전문 업체에다 맡기면 대략 최소 300만원 정도 줘야 돼요. 한 장짜리가. 기가 막히죠? 이런 것들은 되게 대상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듣는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또 괜찮을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다시 닫아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인포그래픽 만들어 보죠. 한도에 도달한 것 같네요. 1일 인포그래픽 간도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내일 되면 또 만들면 되니까. 나는 지금 3시간 연거푸 하면서 아니면 업그레이드 하라고 돼 있어요. 어쩐지 안 되더라 했다. 그래도 되는 거 하나 보여줘서 다행이에요. 조금 아껴가면서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 전까지 케이스 3는 오늘 제출할 필요 없고 케이스 2, 그러니까 링크 거는 거 있죠. PPT 사이트 링크 거는 거 하고 요 마지막 사이트 거 노트북 LM 거 링크 거는 거. 얘는 이름을 이겁니다. 이 이름을 학번 여기 이름, 그 다음에 0410, 그 다음에 케이스 4라고 C4라고 했어요. C4라고 해가지고 링크를 걸어주면 됩니다. 지금 닫아도 괜찮을 겁니다.